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적분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수열의 극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급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분법 드디어 들어갔는데, 미분법 보시면 보면 내용이 좀 많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극대, 극소와 그래프, 도함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은, 그쵸? 이 뒤에 이 7, 8, 9 단어는 이론이 그냥 여기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알아야 되고요. 그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지나가는 좌표 이렇게 되니까 미분계수를 구하기만 하면 수투의 내용은 똑같아요. 수와 같아요. 극대극소 알죠? 극대극소를 알아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증가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고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그렇죠? 증가함수가 되려면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 이론이 그대로 들어와요. 다시 뭐예요? 미분만 할 줄 알면 돼요. 도함수 활용은 뭐 그래프를 이용한 것도 있고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등이 있었었는데 그 속도 내용 똑같고 결국 다시 어떻게 돼요? 미분을 할 수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결국 미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투에서는 어떤 미분법을 배우냐면 우리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배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수투할 때까지 우리 배운 그래프, 그 함수가 뭐 1차, 2차, 3차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3, 4차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벌써 1학년 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도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수원에서 뭐 삼각함수도 있고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네들을 미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미적분에선 우리가 그런 애들을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도 있잖아.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들은 어떻게 미분을 하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분법이 3번부터 3, 4, 5, 6 이렇게 되죠. 3, 4, 5, 6에 대한 미분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7, 8, 9에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적용해보는 이게 적용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미분하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요거를 두 단원씩 묶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미분부터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수 함수의 극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수 함수는 우리가 Ax고 근데 A는 0보다 커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수원에서. A는 1은 아니에요.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미 실수에 대해서 뭐 C면 X에 대입하시면 돼요. 극한값일 땐 당연히 지수함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한에 해서했던 성질 그대로 가는데 라고 생각해 보세요.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커질 거냐? 0에 가까워 무한대가 될 거고. 자, 얘가 무한히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X축에 접하게 되죠? 그래서 X축이 점점점 가까워져요. 접하진 않고 점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A가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우리 감소 그래프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고 무한히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일단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고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배우셨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죠.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지수함수는요. 수렴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때? 무한히 커지고 이쪽으로 가면 무한히 작아지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무한히 작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무한히 커지잖아. 그렇지? 로그함수는 수렴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극한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보는 게 뭐냐면 무리수이라는 걸 배워요. 무리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 무리수니까 얘는 순화하지 않은 무한소수란 소리예요.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뭐 우리가 뭐 많이 여러분이 배우는 로그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필요한 거는 필요성을 뭐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과학이나 수학의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하고 뭔가 발견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무리수이도 여러분 발견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요라는 거는 그 전공하실 분들은 조금 더 전공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찾아본다든지 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거고요.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냥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또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은 이해하고 응용하는 분야긴 하지만 수학도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에요. 기본 암기해서 내가 많이 반복해서 암기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부하기 좀 힘들죠. 현실이죠, 이거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주 많고 수학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쵸?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전공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걸 공부해보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쨌든 어느 정도 외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20살 넘으면 여러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공학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운전은 여러분 어떻게 돼?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자동차 공학까지는 알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좀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모른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운전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 여러분 공식들은 운전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수학을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뭐, 너무 암기식 교육이에요. 뭐, 이거는 뭐, 불필요, 이런 거 말하는 거는 솔직하게 좀, 되게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싫으면 공부를 안 하면 돼요. 내가 운전을,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싫으면 운전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자 자동차는 운전 안 해도 뭐 내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따진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안 되죠. 원리를 모르는데 대중교통 왜 이용할까요? 그쵸?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의 수학 문제를 풀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공식들을 외우고 연습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일단 특히 여러분 수원 수투에서도 좀 외울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정말 암기 과목이에요. 공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알아야지 연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구단 모르면 여러분 솔직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의 곱셈 뺄셈 나눗셈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구단의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구구단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걸요? 근데 구구단을 외우시고, 아, 얘가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 나중에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적분은 강조하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암기사항들을 여러분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대강 미분까지 한번 하면 되니까 한 30개가 좀 넘더라고요. 그렇죠? 적분 들어가면 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왜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무리수입니다. 이게 무리수의 정의예요. 이 무리수의 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리수 2는요. 극한값이야. 그쵸? x에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 리미트 x가 무한일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 그러니까 꼴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인데 얘는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얘랑 어떤 관계예요? 역수관계예요. 근데 여기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으로 가는 거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으로 가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여기 0으로 갈지 무한으로 갈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0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1 더하기 0의 무한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0의 무한지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있죠? 뭐라고? 얘랑 역수관계다. 그래서 꼴이 되게 중요하고요. 대강 무리수인은 2.7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끝에를 뭐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런 보통 뭐 우리가 원주율 파이가 3.14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막 끝까지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취미생활이고. 그렇죠? 내가 3.14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3.14 정도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마찬가지 무리수 2도 2.7 정도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고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연 로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곱근내에서도 이게 중학교 3학년 제곱근에서 우리가 말하는 루트 3이라는 건 사실 뭐죠? 이 제곱근 3인데 이 쓰나요? 안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면 당연히 2라고 생각한다는 소리야. 근데 로그에서는 이미 그게 있어. 우리가 로그 3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밑이 10인데 이게 생략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 공학에서 보시면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2를 안 쓸 수는 없어. 그럼 뭐야? 상용 로그랑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리수 2가 들어가는 자연 로그라는 거는 ln이라는 기호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lnx라는 건 얘도 로그예요.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은 다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단지 우리가 상용 로그랑 구별하기 위해서 ln이라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떻게 읽냐고요? lnx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는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우리 알 수 있죠? y는 2의 x제곱과 y는 lnx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이게 역함수라는 소리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될 게 뭐였냐면 무리수 2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암기사항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의 1 더하기 x는 1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건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얘는 보시면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얘는 x분의 1 곱하기 ln 1 더하기 x예요. 근데 우리 로그의 성질을 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지수로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뭐예요? 아까 x 0으로 갈 때 무리수 2잖아. 그럼 ln 2예요. 1이라고. 그쵸?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같은 원리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로그 a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 되니까 얘는 결국 로그 a의 2가 돼요. 근데 우리가 로그에서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꿀 때 역수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ln a분의 1이 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에 y 2x제곱이랑 y는 lnx는 역함수 관계를 알잖아. 그 역함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얘랑 얘는 똑같이 이는 사실 역수 관계였던 거야. 그래서 얘를 지수로 바꿨을 때 얘랑 역수 관계인 거야.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네는 역수 관계다. 그래서 일단은 무리수 2와 관련된 극한 여기 벌써 몇 개요? 4개죠. 여기 나온 거 4개입니다, 여러분. 요거 4개인데 얘 관계를 봐두시면 좀 외우기 편하다 했어요. 여기 2라고 여기 2는 뭐야? 역수 관계. 그래서 lnA분의 2라고 lnA는 역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도함수 위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y는 2x 미분하면 2의 x제곱이고 ax제곱이 2의 x제곱 쫓아가는데 lna가 쫓아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ax의 lna예요. 아까 요거 돼 있잖아. 그쵸? 자, 로그 함수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그럼 lna x 하면 얘를 쫓아간다니까. x분의 1은 가야 돼. 근데 여기가 로그 a잖아. 그럼 lna분의 1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게 또 암기사항이에요. 그럼 여러분 벌써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이거 하고 이거 가고 외우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쫙 외워두시면 공식을 외워서 이제 문제를 쭉 어느 정도 푸시면요. 나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는 또 이게 유도 과정이나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 좀 그 증명 과정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해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어떻게 된다? 이 공식들을 외워둔다. 그렇죠? 이건 스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외우는 거 가지고 여러분 갭력코크에 있는 문제들을 그 연습하면서 그 암기를 좀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최고차의 개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뭐야?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모를 나누는 이유 뭐예요? 저는, 어, 0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수 있게 정리한다는 소리야. 지금 보시면, 3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무한대잖아. 이게 무한대, 이게 무한대야.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지? 그럼 3의 x제곱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진짜 구분하지 마시고 분모를 보시면 돼요. 분모에서 x가 무한대일 때 3의 x제곱 크니까 3의 x제곱 나눠버리면 돼. 그럼 1 더하기 3분의 2의 x제곱이 되잖아. 여러분 딱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얘가 3분의 2의 x제곱이네? 그럼 얘는 나중에 0으로 가니까 우리가 딱 소거할 수 있겠구나. 좀 정리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얘도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답이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연습하다 보면 딱 보면 바로 답은 얼마겠다라고 나중에는 가거든요. 여러분 아마 수투에서도 그랬을걸요. 수투에서 극한 계산할 때 보면 바로바로 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도 많이 연습하시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요. 어, 과정 중에 있는 거야. 얘가 여러분 극한을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하고요. 0분의 0꼴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요. 무한대분의 무한으로 가든지 0분의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중간에 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0번에 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했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다 또 x분의 1도 있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 x 어떤 친구예요? x분의 1이 결국 0으로 가니까 x 무한으로 가면 이게 답이 1이 아닌가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좀 전체 여기 x제곱이 또 있잖아. 바깥에만 아니라 안에 x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요. 얘도 이제는 가정 중에 조금 정리해 보시면 3의 x제곱을 바깥으로 빼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2의 x제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치? 이거의 x분의 1제곱이잖아. x제곱. 3의 x제곱에 그럼 x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보시면 일단 얘 0으로 간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 그치? 그럼 요 안에는 1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 3의 x제곱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3의 x제곱을 x분의 1제곱 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3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x제곱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31번은 여기서 일단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지금 이게 세 번 나거든요. 수투 때도 아마 그렇게 보여요.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는 좀 생각해. 우리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가르는 건 편한데 여러분 왼손으로 뭔가를 하려면 방향을 바꿔서 하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치환이라는 걸 좀 이용하는 거야. 치환은 뭐냐면 내가 익숙한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편리하게. 그래서 만약 기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보죠. 그럼 나는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2의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가 돼요. 그럼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t제곱이라 소리야. 그치? 빼기 2의 t제곱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의 t제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 t제곱이거든요. 137번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분자가 0으로 가요. 그죠?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0이잖아. 그렇죠? 그냥 분자가 0, 분모는 0으로 가지 않잖아. 얘는 0이지만 얘는 무한히 커지죠. 근데 분자가 0이야. 그럼 0이잖아. 됐나요? 다음에 보시면 니은 보시면 니은 얘 D급부터 갈게요. T부터 맞아요. 이렇게 가니까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면 루트 3분의 1의 T제곱분의 2분의 1의 T제곱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리미트 T가 무한일 때 저 2분의 루트 3의 T제곱 되는 거야. 여러분 2분의 루트 3은 2분의 루트 3은 1보다 작죠? 그럼 0으로 가죠. 다음 리을도 갈까요, 여러분?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 빼기 x가 그러니까 어 3분의 1에 1분의 2제곱이죠. 이 경우는. 그쵸? 근데 어쨌든 얘는 뭐냐? 얘는 0로 가요. 1이네요. 그쵸? 아닌가? 잠깐만요. 잠깐만. 얘가 아니라, 얘 분모가 0로 가네요. 쏘리. 여기 잘못했다. 잠깐 보세요. 리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가면요. 그쵸? 얘는 1 빼기 3분의 1에 t분의 1이야. 근데 어쨌든 얘가 0으로 가면 얘는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얘는 무한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얘는 리을은 무한으로 가. 리을 안 되고. 그쵸? 기억하고 이것은 0으로 가. 다음에 리은 보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면 3의 x제곱 나가면 되죠. 그럼 3분의 2x죠. 3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럼 이게 0이잖아. 그럼 얘는 0이니까 빼고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얘도 실험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고 물감색 극한, 물감색 극한도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 경우 어떻게 한다? 빼기네요. 빼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진수의 로그에 빼시면 진수의 나눗셈이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그럼 로그 2의 x분의 5 더하기 2x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게 있죠? 선생님이 로그와 리미트는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얘는 결국 얼마예요? 2예요. 그쵸? 최고차 계수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로그 2의 2죠.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132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134번 볼까요? 극한까지 존재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1 플러스라고 한 이유는 1보다 큰 쪽에서 와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로그 3x 보세요.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그리잖아. 1보다 큰 쪽으로 오면 얘 로그 분모는 0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0 플러스로 가는데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억은 얘는 분모 0 플러스로 가는데 얘는 1로 가는 거니까 얘는 무한대거든. 그다음에 로그 2의 x분의 1인데 x가 무한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럼 니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는 로그는 마이너스 쓸 수 있잖아요. 얘 지수를 나올 수 있죠. 이 x분의 1이라는 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우리 그런 성질을 생각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로그 2의 x야. 그럼 얘 로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거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디귿 보자. 그래서 얘네들은 극각각 존재하지 않아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자, 얘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2x곱, x곱이니까 얘는 로그 4의 2네요.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되네. 얘는 아까 얘기했죠? 빼셈은 나눗셈이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 3의 x분의 루트 3x 제곱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얼마야? 로그 3의 루트 3이라는 소리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끝하고 리을은 각각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 봤고요. 이제 드디어 무리수 2네요. 그쵸? 무리수 2의 정의를 잘 보셔야 되고 아까 선생님 중요한 거 얘랑 역함수 관계 나왔어. 근데 꼴이 맞춰져야 된다고. 그쵸?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리고 가로 안을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왔는데, 지금 1 더하기 5의 x거든요. 그럼 우리 5x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x분의 2잖아. 그럼 원래 x분의 2라는 거는, 자, 여기 5는 지워줘야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하면 x분의 1이 되죠. 그럼 요거가 무리수이니까 무리수 2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볼까요? 음, x가 1로 간대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볼까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꼴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를 t라고 바꾸면 얘는 리미트 t는 0으로 가는 거고 그 x가 얼마냐면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t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고 무한으로 가고 하니까 어떻게 무리수 2가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렇죠? 무리수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자, 니은에서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보자고. 그쵸?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보자. 그러면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x가 지금 x가 x는 마이너스 t가 1 마이너스 t분의 1분의 얘가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죠?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그쵸?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까 전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얘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여러분 보세요. 얘랑 엮으면 되는 거야. 엮으면 맞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무리수 2가 되는 겁니다. 자, 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음에 틱 볼까요? 지금 얘는 디귿을 좀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인데 그러면 얘를 대분수로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는 거야. 됐나요?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x제곱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실은 뭐가 필요했냐면 이 말대로 하면 뭐 x-1분의 2는 어차피 0으로 바꾸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1 더하기 x-1분의 2에 내가 필요한 건 뭐였냐면 2분의 x-1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원래 없었잖아. 2를 곱해줘야 되고. 그치? 2 곱해주면 어떻게 돼? x 빼기니까 더하기 1도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것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까요? 그럼 이제 그럼 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아니면 우리 어쨌든 형태가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아닌 거야. 그럼 바꾸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면 이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 그냥 아예 위아래를 x로 나눠버리는 거죠. x는 어쨌든 0은 아니거든. 그러면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를 따로 리미트 x가 무한인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에도 x제곱이고 1 더하기 x분의 1에도 x제곱인 거야. 이렇게 보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그냥 2라는 걸 알겠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x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가 어때? 요게 무리수인데 2에다가 그치? 2에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이니까 결국 2야. 여러분 있어. 얘가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2의 제곱이죠. 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됐고. 어쨌든 2는 아니야. 얘도 보시면 자, 우리가 x 요거를 좀 여러분 헷갈려 하시요 이거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1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돼. 이게 무리 쓰게 되죠. 네, 정의가 됩니다. 자, 다음에 28번 갈게요. 유형 28번. 이거는 극한값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여기도 꼴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갔는데 지금 ln 1 더하기 6x에 그럼 여기 6x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3x 있었잖아.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그거 얼마예요? 2가 됐다. 28번. 됐죠, 여러분? 자, 140번 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그쵸?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근데 x분의 이게 ln이잖아. 그럼 ln이면 로그라고 로그. 그렇죠, 로그니까 일단은 얘는 x분의 1하고 ln 2 플러스 4x다.
빼기 ln e 플러스 x로 바꾸면 되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e 플러스 4x와 빼기 x분의 ln e 플러스 x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선생님 이게 우리가 2가 아니라 1이 필요했었어요. 그치? 2가 아니라 1이 필요했었어요. 그럼 1을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조금 한번 정리해. 리미트가 x가 0할 때 x분의 1인데 얘를 우리 1이 필요해야 되는데요. 그럼 얘를 1 더하기 2x랑 1 더하기 2분의 1x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2를 만들어낸 거야. 항상 내가 꼴이 중요하니까. 아까 2를 놓고 보니까 2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항상 해보시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데?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2x랑 빼기 ln 1 플러스 2분의 1x 이렇게로 빼기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x분의 1이니까 여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는 2가 있는데요. 나 2 쓰면 되지. 2 하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2분의 1이 있는데요. 그럼 난 여기 2분의 1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지.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2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2분의 3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2분의 3 이고 2분의 3 이가 아니라 2고 2분의 3 이렇게 2고 그래서 2분의 3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에 자 141번 갈게요. 자 로그 함수의 극한이죠. 그렇죠? 로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밑이 2가 아닌 경우야. 밑이 2가 아닌 경우도 기본적으로 무리수 2가 미친 경우랑 밑이 2 로그 함수인 경우를 쫓아간다. 어쨌든 꼴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141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갔는데 그치? 141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x분의 얘를 자, 여러분 보세요. ax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2의 x제곱이 되더라도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빼기 1이 필요해. 없었으니까 더하기 1 해야 되지. 마이너스 ax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랬더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x분의 a 플러스 2의 x제곱 빼기 1랑 빼기 x분의 ax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이렇게 정리하니까 우리 딱 보이는 게 있어. 얘요, 선생님 얘는 알아요. 왜 ln a. 그럼 얘는 뭐거든? 얘는 ln a 플러스 2지 그냥. 빼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여기서 ln도 로그니까 a분의 a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ln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a분의 a 플러스 2가 얼마나 그래요? 2예요. a 플러스 2가 뭐예요? 2예요. a는 얼마예요? 2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정리만 좀 잘하시면 돼요. 자, 한 143번 볼까요? 143번 보시면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 리미트 x가 1로 가. 이거 별로 안 좋거든. 그럼 x가 1로인데 그럼 x 빼기 1을 t로 가자. 우리 이게 x가 1로 가는 형태는 없었잖아. 그럼 우리가 리미트 t가 0으로 가네? 이제 좀 내가 아는 형태가 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꼴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그럼 얘는 3의 t제곱 빼기 1이야.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3의 t제곱 빼기 1이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긴? t가 필요하지. 그죠? t가 필요해요. 곱하기 1인, 여기는 t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애줘야 되나? x제곱인데 x가 뭐냐고 하면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 된 거야. 됐나요?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1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 보세요. 얘는 얼마야? 그럼 얼마예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예요? 이거 ln 3이잖아. 얘를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t제곱 플러스 2t분의 t가 되는 거죠. 그럼 t 약분되니까 t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니까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ln 3이라고 해도 되고 2분의 ln 3이라고 해도 되고 그치? 어떤 식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144번 갑시다. 자, 이거 b가 된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꼴은 맞춰줘야 되니까 a가 얼마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a는 그냥 딱 나오죠. a 얼마? 1. 이게 되려면 a는 1이어야 돼요. 그치? 꼴 맞춰야 되니까 a는 2. a가 1이라고 생각하면 리미트 x가 0 갈 때 x분의 ln에 1 더하기 3x인데 우리 필요한 게 뭐였어? 원래 3이었다고. 그치? 원래 3, 이게 3이 필요한 거야. 3이 없었잖아. 3이 없었으니까 나는 3을 곱해주고 다시 3을 곱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야?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3.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3이야. 그래서 더해서 4다. 자, 146번도 볼까요? X는 1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X가 1로 간다. X가 1로 가는 건 우리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얘 극한과 X 1로 가면 얘 0이야. 근데 얘 0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뭐다? 0이다.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A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ln X분의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나는 X 마이너스 1을 이제 T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고요. ln 1 플러스 T분의 AT가 되네.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로 나누면 T분의 ln 1 플러스 T분의 A야. 그럼 얘가 얼마야? 1이니까 그냥 얼마야? A예요. A가 2라고요. A가 2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1번 가겠습니다. 지수함수, 도감수의 미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47번 보시면 자, 얘를 fx를 이렇게 지수함수를 놓겠대요.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의 구분을 나타내겠대요.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하자. 그럼 우리는 곱미분이죠. 자, 3의 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있죠? 3의 x제곱에다 곱하기 ln 3이 있다고. 그치? 3의 x제곱에 ln 3에다가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6x죠. 3의 x제곱 곱하기 6x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f 프라임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 되죠. 얘는 ln 3이 되고 ln 3이죠. 여기는 2가 되죠. 얘는 0이죠. 그래서 2 곱하기 ln 3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공식, 이렇게 미분법을 이제 지금 앞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 그 미분의 연산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외우고 연습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9번 보시면, 음, 미분 계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f 프라임 x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잖아. 그럼 2x제곱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x 그대로예요. 그럼 x 마이너스 a 2x제곱이니까 얘는 결국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2x제곱이라고 해요. 그 보통 그래서 2x제곱은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오니까 이거를 그대로 써주고 얘 미분한 걸 한 번 더 써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는 좀 연습 삼아 이렇게 합시다. 그럼 f 프라임 2가 되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3 마이너스 a의 2의 제곱이잖아. 이게 2의 제곱이 된대. 그럼 3 마이너스 a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a는 얼마다? 진짜. 다음에 32형 32번은 이건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렇죠? 여러분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에요.
그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때도 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2 필요하네요. 2네요? 그럼 결국 어때? 2 F 프라임 1이구나. 라고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 난 F 프라임 X라는 거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X 2의 X제곱. 그래서 1 더하기 X의 2의 X제곱. 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F 프라임 1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2다. 그치? 그래서 이 F 프라임 1이라는 거는 4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다음에 133번 보시면, 아, 구간별로 정의도 함수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연속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1을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어떻게 돼? 연속을 따지는 거죠. 연속 따져야 되니까 1 넣으면 2가 a 플러스 b다. 첫 번 나오고요. 자, 두 번은 f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되죠. f 프라임 x면 얘는 2의 x 제곱 곱하기 ln이고요. 얘는 a예요.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1 넣으면 2 곱하기 ln 2가 a가 되니까 a가 2 곱하기 ln이 그치? 그럼 b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b는 2 마이너스 a니까 2 마이너스 2 ln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a 빼기 b는 a 빼기 b는 2 ln이 빼기 2 더하기 2 ln이니까 4 l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52번 2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빼기 빼면 어떠니?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우리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일단은 극한, 자연 로그, 유리수 2 자연 로그 이제 공부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 지수 함수 미분계수, 로그 함수 미분계수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여러분이 이제는 삼각함수 쪽은 외울 게 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덧셈 정리라는 거야. 덧셈 정리라는 건데 어, 자, 여기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30, 60, 45도 등과 같은 특수각의 삼각형의 합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수각이 아닌 삼각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명은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이거 좀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학 교과서에서 증명하는 방법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 일단은 외워두세요. 자,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 덧셈 중에 사인은 코코사라고 하고 코사인 코코사사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사인은 여기 더하기 할 때 여기 더하기 들어가는 거야.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사코 코사가 되고요. 빼기면 여기 또 빼기예요. 사코 코사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 더하기 할 때 빼기예요. 부호 반대죠. 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빼기는 더하기 부호 바뀝니다. 그래서 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라고 됩니다. 자, 그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알파 플러스가 요 분자를 보시는 거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야. 빼기이면 분자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야. 그런데 분모와 분자에서 부호가 좀 다르죠? 얘는 분모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고 빼기일 때는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어떻게 6개를 또 외우셔야 돼요. 덧셈 정리.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알파랑 알파 같으면 사인 2 알파 같은 경우는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죠. 두 배의 아이고 미안해.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이백각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보시면 코사인 이게 베타가 알파요. 코사인 2 알파인 경우는 그쵸?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가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고요. 그치? 그 다음에 자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인 거야. 그래서 우리 얘를 어, 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쓸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거 여기서 이거 좀 정리해 보시면 봐봐.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코사인 2 알파 그쵸? 더하기 아니 잠깐만.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가 되고요.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코사인 2 알파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라서 우리가 이건 반각 공식이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교과서에는 어 요게 대각 공식 같은 경우는 설명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것만 설명돼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확장하는 거고 반각 공식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의외로 여러분 이것까지 유도할 수 있으면 생각해 놓으면 쓸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왜 이렇게 몇 개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무리수 2의 정의가 두 가지 있었죠. 1 더하기 0 무리수 무한지수 그게 꼴이 두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의 극한이 있었죠. 무리수의 극한이 있어가지고 x분의 그러니까 x분의 ln 1 더하기 x 그렇죠?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뭐야?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랑 x분의 a x제곱 빼기 1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래 벌써 그게 6개 됐나? 그다음 지수함수 무리수 미분 그러니까 무리수 그러니까 지수 미분 로그 미분이 2x제곱 미분 lnx 미분 ax제곱 미분 로그 ax 미분 해서 거기서 한 10개 나오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보자 덧셈 정리에 6개 그치? 백악공식에서 4개 그다음 반각공식에서 2개 그쵸? 그 6개 10개 벌써 12개 그치? 그래서 한 벌써 2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들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좀 잘 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쓰는 경우인데 두 직선이 이르는 이가 크게 하는데 우리가 직선이 x축과 0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 베타 할 때 우리가 뭐냐면 기울기는 결국 탄젠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거는 이제 오른쪽 이 각을 얘기하는 거, 그치? 이 각을 이루는 각을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크기를 물어봐. 근데 우리 탄젠트의 그래프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탄젠트는 지금 이렇게 되죠. 여기 점근선이 여기 2분의 파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예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90도보다 작은 각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예각에서 항상 양수인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일단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세타를 어떻게 보냐 잘 보시면 이 알파는 요 삼각형에 뭐가 돼요? 외곽이 되는 거야. 외곽인데 여기가 막곡지각으로 세타거든요. 그럼 알파는 베타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야. 우리 삼각형이 한 내각의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무슨 말이야?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 각이랑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C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야. 그럼 우리 얘가 외곽이거든. 근데 얘랑 C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 여기가 어떻게 A 플러스 B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이 삼각형 한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알파는 베타 플러스 세타니까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만 봤을 때는 알파 베타가 누가 더 각이 큰지 몰라. 그쵸? 그래서 어느 쪽으로 빼야 되는지가 사실은 잘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알파랑 베타가 그걸 필수죠. 그래서 예각의 크기는 무조건 예각일 때 탄젠트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결과가 뭐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보니까 일단 뭐예요? 절대값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하면서 덧셈 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뭐 부가 마이너스 나오면 부를 바꾸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각일 때 탄젠트 값은 무조건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문제 보고서 얘기하고 그다음 합성을 그다음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사코코사 코코사사를 외우신다고 생각하면 봐봐. 사인 알파가 13분의 2고 12고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래. 그럼 우리가 사인 알면 코사인 알 수 있잖아. 여기서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보세요. 얘는 5예요. 기억나시죠? 얘가 음 1, 4분면의 각이니까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 다 양수일 거야. 그쵸? 그러면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 그럼 얘가 사인 여기 알파면 여기가 13이고 여기 1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5가 돼야지 13 나오잖아요.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어때? 코사인이니까 여기 5고 여기 4니까 여기 3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사인 베타는 5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 4분면의 각이면 우리가 사인은 어떻게 배웠어요? R분의 Y잖아요. 그 Y좌표가 13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X좌표가 5가 나와야지 R이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R이 13이 나올 수 있잖아. 그 좌표로 생각하셔도 돼요.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는 X가 4란 소리죠. 그래서 여기 3이어야지 R이 5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좌표를 생각하면 4분면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부호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이 포함해서 열심히 그거는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사인 13분의 12 곱하기 5분의 4 사코 코사죠. 13분의 5 곱하기 5분의 3이라는 소리니까 분모는 똑같이 13분의 5, 35, 5는 65죠. 분자는 48에다가 15를 더하시면 돼요. 65분의 63이 되겠네요. 아닌가? 네, 63 아닌가? 아, 이게 65분의 맞죠? 근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죠. 코코니까 코, 싸싼데 이거 더하면 빼기야. 싸, 싸.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분모 65고요. 5, 4, 20에서 빼기 36이네요. 65분의 마이너스 16이네요.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65분의 63 빼기 16이니까 이거 하면 47. 47. 그래서 답이 1번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 싹 사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 A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가 알파고 이가 베타야. 그럼 여기가 A, B, C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사인 알파는요. A분의 C인데 베타 입장에서는 얘는 코사인 베타인 거야. 자, 코사인 알파는 A분의 B인데 얘가 베타 입장에서는 이게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각이 합해서 90도를 이루는 경우는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반대로 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인 70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얘는 코사인 20도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인 40도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50도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코 코사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사인 얘는 50도에서 20도를 뺀 사인 3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사인 30도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78번 답은 3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수원에서 했고 아니면 수원에서 했던 내용들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삼각비에 대한 관련되는 내용을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미적분도 공부하려면요. 미적분만 갈 수는 없어. 여러분이 수원하고 수투를 하고 왔어야 되고 중학교에 있는 도형들을 그럼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지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조금 수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탄젠트의 덧셈정리, 탄젠트 함수의 덧셈정리 좀 볼까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분자를 보면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탄젠트 알파 4분의 1에다가 탄젠트 베타를 더하고 1 빼기 4분의 탄젠트 베타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1이야. 그러면 4분의 1 탄젠트 베타가 1 마이너스 4분의 탄젠트 베타가 되잖아요. 그쵸? 더하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분의 5 탄젠트 베타가 4분의 3이 되니까 탄젠트 베타는 5분의 3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였어요. 공식을 이제 알아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181번 볼까요? 자, 우리 코사인 알면 이 중요한 건 이제 각이야.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 얘는 몇 사분면 각이? 2사분면이에요. 그렇죠? 둘 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탄젠트가 양수고요. 탄젠트 알파가 양수고 여기서 탄젠트 베타가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우리 코사인 5분의 3이니까 우리 좌표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3이고 y는 4야. 얘는 2사분면이잖아요. y가 5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고요.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1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탄젠트 알파 3분의 4에 빼기에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 1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5를 하나 들죠. 그럼 얘는 3분의 4 더하기 12분의 5고요. 얘는 1 빼기 4, 30, 36분의 2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36으로 곱할까요? 36 빼기 20은 36이면 3일은 3, 3이 6, 48, 3, 5,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가 16, 48이니까 63. 181번은 그래서 16분의 63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가 2분의 1이래.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코사인 베타가 2분의 1이네. 그쵸? 여기서 제곱하면 1 더하기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4분의 2분의 1이네요. 그럼 얘네 또 더해볼까요? 그럼 2 더하기 2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1이에요. 근데 얘가 뭐예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쵸? 그럼 2 더하기 2가 1이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네. 아닌가? 뭐가 틀렸죠? 얘 4분의 1이야. 벌써 틀렸죠? 그래. 얘 4분의 1이네요. 그치? 그럼 얘네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네요. 그쵸? 이거 4분의 3이네요.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빼기 2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8분의 5. 답이 1번이겠네요. 182번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번 보시면 부분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6이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4고 그럼 얘는 물어본 게 뭐냐면 얘가 전부 둘 다 일사분면 얘는 이거 좀 정리해보면 코코사스잖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빼면 그치?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지 알 수 있는 게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죠. 베타는 6이라는 소리고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산화수야.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음, 좀 아닌 것 같고, 그치? 우리가 여기는 통분은 아닐 것 같고요. 어, 얘를 이렇게 하고 가니까 어려우니까 얘를 그냥 근데 요거가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냥 아까 전에 얘를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잖아요. 그럼 그냥 이 값을 구해버리는 직접적인 구하를 무슨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식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6하고 1만 4네요. 그럼 마이너스 2네? 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0하고 파이 사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소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4분면 각이라 소리야. 일단 그걸 확인하는 거죠. 2, 3이면 각이니까 우리 얘를 간단하게 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1, 마이너스 1,2 이렇게 좌표를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얘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그냥 루트 5분,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에서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37, 유형 37번 보시면 음, 뭐 그림을 가지고 얘기해보라는 소리인데 지금 A2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음, 자, 보자. 우리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할까요? 그렇지? 우리가 A2의 길이를 구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AD의 길이를 알 수 있어. 왜냐면 AC의 길이는 5거든요. 그럼 AD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9예요. 맞죠? 어, 여기가 AC가 25 더하기 4니까 29예요. 그럼 우리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루트 29분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x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음, 코사인 알 코코사잖아요.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루트 29분의 5. 그죠? 빼기가 되죠. 사인이죠. 5분의 3 곱하기 루트 2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그럼 얘는 루트 29분의 4 빼기 5분의 6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x가 얼마냐면 4 빼기 5분의 6. 5분의 20의 10이 14. 185번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7번 같은 경우도 탄젠트 세타를 구했는데 탄젠트 세타다? 열어보세요. 여기가 알파다. 여기다 베타다. 라고 하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럼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예요. 각의 변환 공식이에요. 그렇죠? 각의 변환. 여러분 각 변환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떤 x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뭘 하냐면 사분면이 이 x가 속한 사분면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사분면을 확인하고 그래서 두 결정을 먼저 해요. 두 결정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x를 바꿔요. 2분의 k파이 2분의 n파이라고 할까요? n파이 뿔마 세타로 바꾸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타는 절대값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게 만들면 돼요. 이 앞에 뿔마는 중요하지 않고. 그치? 그래서 n이 만약에 짝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인이다. 사인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일단 부호는 여기 결정나 있죠. 부호 쓰고 아까 1번에서 만든 부호 쓰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니 n이 홀수가 되면 아까 제 앞에 있었던 부호는 그대로 써주고요. 1번에 이건 1번의 부호야. 해놓고 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건 수원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을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여러분 보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는 이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보니까 지금 2대 1로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4고요. 여기가 2예요. 여기 3이잖아. 탄젠트 알파가 4분의 3이고요.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하고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에 1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죠. 그럼 위아래 8 곱하면 돼. 8 곱하면 8 빼기 9, 6 더하기 1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이 되네. 숫자가 좀 크긴 하죠. 탄젠트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8번 갑시다. 유형 38. 그래서 우리 각이 두 직선 이루는 이 각이죠. 자, 우리가 이 각을 세타다. 그럼 얘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가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해보자. 그렇지? 그럼 우리가 탄젠트 알파는 얼마라는 거 아니냐면 마이너스이고 탄젠트 베타는 지금 3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해보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3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맞나요? 1 더하기 3분의 얘가 그게 세타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에서 얘 빼놓으면 마이너스 1 빼기 3.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1 더하기.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얘도 곱한 걸, 얘를 더한 거지. 그럼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얘 플러스 2가 되죠. 이거 얘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2가 된 거야. 탄젠트 세타가 2인데, 그런데 얘가 기니까 0보다 큰 거잖아요. 사인 세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탄젠트가 1하고 2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아니면 이게 1콤마이죠, 얘가 그냥. 좌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다음 190번 보시면 y는 ax 더하기 3이고요.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5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알파가 a고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타가 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라는 게 a-3분의 1에 1 더하기가 되죠.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일단 3분의 2가 돼요. 그럼 이게 얘가 이렇게 45도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그럼 a 빼기 3분의 1이 1 더하기 3분의 a인 경우랑 a 빼기 3분의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a인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분의 2a가 3분의 4니까 이때 a는 2예요. 이 경우라면 3분의 4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4a가 마이너스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때 a가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두 개 나와요. 그치?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했어?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1번 갈게요. 191번 보시면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게 상하 합성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보고 생각할게요. 음, 이게 a sin x, b cos x 세타인데 그럼 a랑 b가 한 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 b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가 b고 여기 a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 소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빗변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여기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 요게에다가 그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더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의 코사인 세타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 써주겠다 소리야.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볼 것이냐 묻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면 코사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얘를 사인으로 보겠다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일 때, 그렇죠? 얘를 사인으로 보면 싸싸코코가 되죠. 싸싸코코니까 코코싸싸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보면 내가 얘를 코사인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싸코 코싸로 보면 사인의 덧셈정도라고 생각하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내가 그거는 어느 쪽으로 볼 건지 내가 한달요.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얘네들 좀 정리부터 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루트 2에 사인이니까 사인 x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코사인 x는 루트 2에 얘부터 정리해보면 루트 2에 사인 이건 나중에 얘를 정리하라 소리. 그치? 그러면 나는 4분 코사인 4분의 2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사인 x가 되는 거고 얘는 거기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니까 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해보란 소리인데 그럼 여기는 앞에 1,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럼 내가 루트 2를 곱해버리면 루트 2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루트 2 사인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사인 x랑 빼기 루트 2분의 1 코사인 x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소리죠.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루트 2분의 1을 내가 코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코 코사잖아. 그럼 얘 루트 2에 내가 사인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라고. 됐나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쓰려고 했더니 여기는 양수를 써야 된다며.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체가 그치? 이게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인데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는 생각을 하자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치? 코사인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사인은 마이너스인데 코사인은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이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사분면 각이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사사분면 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얼마야? 2파이 빼기 4분의 8이니까 4분의 7파이라고 씁니다. 이게 각을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죠. 이게 사분면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보통은 예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덧셈 뺐으면 생각하는데 각을 범위를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93번 갈까요? 자, 함수 y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야. 그럼 얘부터 하자 했죠, 쌤이. y는 2의 코사인 x 빼기 2배의 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코사인 x의 코사인 6분의 파이 하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랑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코사인 x가 되죠. 이런 등장.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되네요. 그러면 6분의 파이잖아. 그렇죠? 아, 싹코코사 천이 점 싹코코사죠.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가 싹코 코사인 6분의 파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얘가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예요. 그럼 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쓰면 코사인 x 곱하기 2분의 1 빼기 사인 x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쓰겠다. 코코사사로 하려고요, 지금. 그러면 얘가 코사인 2분의 1, 사인 2분의 3, 2분의 루트 3 나온다고 생각하면 2에 코사인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로 쓰면 되죠. 일단 이렇게 잡아볼게요. 어... 그러면 x방위로 b만큼인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x방위로 얼마? 마이 3분의 파이만큼 되겠지. 그렇죠? a는 a 사인 x a는 얼마 나와요? 2. 사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아, 사인으로 바꾸라고? 아, 또 사인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러면 싹코코사를 하는 거죠. 2분의 1하고, 그쵸? 그럼 우리가 2하고, 그치? 이게 2분의 1의 코사인 x 빼기 2분의 루트 3의 사인 x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 2의 싹코코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3분의 파이 빼기 x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다시 x가 이게, 이- 이게 싹코 코사라고 생각을 하면 빼기라고 생각했는데 빼기가 아니라 여기 덧셈으로 생각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아까 전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얘가 몇 선면이냐면 여기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면 이사분면이면 되겠네. 그치? 이사분면이니까 우리가 2의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가면 되죠. 6분의 5파이네요. 그치? 이렇게 하면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2고 b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면 되겠네요. a 곱하기 b 하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부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191번처럼 얘가 b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라고 딱 범위가 정해져 버려서 그렇죠? 여기 사인이라고 바꾸라서 사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아, 40번에 보시면 합성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거 뭐 그런 거죠. 만약 이렇게 돼 있어. 루트 2, 루트 2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y는
2 더하기 4. 그럼 4가 나가면 내가 4분의 루트 2 코사인 x 빼기 4분의 루트 2 사인 x인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코코사사라고 생각하면 4에, 그치? 어, 뭐, 코사인의, 아니, 4 코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은 얼마나 소리야? 그냥 4야. 최소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4야. 그렇지 않아요? 음,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아, 네, 그렇죠. 지금 2 더하기 2 아닌가? 자, 4분의 루트 2. 약분이 되는구나. 얘를 루트 갈까? 얘를 루트 2 나가면, 잠깐만요. 4분의 루트 2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음, 왜? 2가 나오면 되죠. 저 2 나가면 되죠. 네, 2가 나오면 되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하면 되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x랑 2분의 루트 2 코사인 x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2하고 코사인에 뭐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겠다고요. 그러면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 좀 그런 거만 좀 이렇게 나가는 숫자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죠. 루트 2랑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나가면 된다. 2가 나오면 된다. 2분의 루트 2. 1대 1대 루트 2죠. 뭔가 보나. 이게 된 거잖아. 1대, 그러니까 루트 씌워야 되는 건데. 루트를 안 씌워서 그렇죠. 그냥 4라고 써. 2 제곱하면 4인데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선이 깜빡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 196번 보시면, 얘도 y는, 여기서 보시면, 1 더하기 2 사인 x, 코사인 x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96번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그건 아니고, 그냥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를 해볼까요?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를 a라고 해볼까? 이걸 치워, 그냥 y는 a제곱 플러스 2a가 되잖아요. 또 저 a의 범위로 구하라. 그럼 얘는 루트 2에 루트 2분의 1 사인 x랑 루트 2분의 1 코사인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루트 2에 사인에 x 플러스 알파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를 그치?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 사이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라.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일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a가 루트 2일 때니까 2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네요. 이거 더하면 1 더하기 2 루트 2. 그래서 1 더하기 2 루트 2. 최대값이랑 최소값 더하면 1 더하기 2 루트 2.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자, 도형의 길이 또는 넓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원주각은 어떻게,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가 항상 90도예요. 90도란 걸 일단 알고 시작하셔야 되죠. 이제 AP하고 EBP의 값을 최대가 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선분의 AP 길이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예요. 그치? 왜냐면 코사인 세타는 AP분의 AP인데 AP가 1이잖아. 그럼 우리가 BP의 길이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BP의 길이는 BP 여기죠? 얘는
사인 세타라는 거. 길이를 삼각형에서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루트 5 곱하기 그러면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잖아. 더하기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잖아. 그쵸? 그럼 우리 루트 5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최대값이 루트 5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될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음, 얘가 5 루트 5가 되려면 세타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2분의 파이어야 돼. 얘가 2분의 파이예요. 세타가 어떻게 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됐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사인 알파. 알파.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얼마야? 루트 5분의 1이잖아. 그쵸? 얘가 사인으로 보고 얘를 코사인 봤다 소리니까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루트 5. 그 답이 2번이 됩니다. 7번 답이 2번이에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90도예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봅시다. ABC는 2하고 3이고 자, 199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 넓이의 최대값이다. 그냥 사각형 ABC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각 DCB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넓이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DCB를 모릅니다. 여기를 90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그럼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서 우리는 뭐냐면 삼각형 ABD랑 삼각형 CBD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하셔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알파랑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베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를 여러분 좀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4 사인 알파랑 얘가 6 사인 베타가 되겠죠. 요거 문제 푸는. 근데 알파 이제 베타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것도 바꾸셔야 되죠.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얘는 4 사인 알파랑 6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내가 16 더하기 36 하면 2하고 52죠. 그러면 루트 50이면 루트 52니까 4, 4에다 4, 2루트 13이 되겠죠. 13 하면 하고 사인에 알파 플러스 내가 사코코사로 생각한다면 알파 플러스 뭐 알파 플러스 어떤 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어쨌든 최대값은 얼마예요? 2루트 1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미분법에서요. 우리가 두 번째 단원 그러니까 지금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하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했어요. 우리 지금 어디 여기 지금 상황에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열의 극한 끝났고요.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수열의 극한 마무리했고 급수 마무리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마무리했고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마무리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미분과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